안녕하세요. 김승임입니다. 사각형을 선으로 연결하기 두 번째 답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습 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사각형을 이제 나열하고 나서 이렇게 선이 연결될 위치를 점선으로 된 둥근 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 있으면 이제 선이 연결될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그죠? 각 면에 네 개의 면의 중심 위치가 선이 연결될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다가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된 원으로 표시되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요 다음 단계 이제 직접 이제 선을 연결하는 단계가 될 텐데 이제 그 전에 선을 연결하기 위한 위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코드에서는 네 개 면을 이제 인덱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위치가 이제 0번이고요. 이 위치가 1번이고요. 이 위치가 2번, 이 위치가 3번입니다. 지금 제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번호를 매겼고요. 12시 위치가 0번이고 3시가 1번, 6시가 2번, 9시가 3번입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이제 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번호 매기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를 찾으려면 이 위치를 매번 계산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를 기억해 놓고 사각형별로 이 위치를 기억해 놓고 사용할 겁니다. 대신 이제 사각형이 무빙을 하게 되면 이 위치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 위치를 계속 갱신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매번 계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제 위치 이동할 확률보다는 마우스를 선택할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이제 위치를 캐시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뭐 사실 이 위치는 X 좌표 같은 경우는 여기 좌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Y는 똑같고요. 이 위치는 이 좌표랑 비교했을 때 이걸 A라고 B라고 가정하면요. A하고 B 좌표의 Y 값은 동일하겠죠?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X 값은 뭡니까? 요게 이제 폭일 때 위스라고 할 때 위스의 절반만큼을 A 좌표의 X에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요 좌표도 구하고 이 좌표도 구하고 이 좌표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좌표를 각 사각형마다 이 네 개의 좌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그러니까 변수를 따로 잡아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유저렉트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유저렉트 쪽에서 변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XY점을 기억할 수 있는 구조체죠. M joint force라고 이렇게 하고 4개. 이건 디파인을 할까도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실 불변의 진리 같은 개념이라서 굳이 여기에는 디파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4로 고정해서 쓸게요. 사각형에 선이 연결될 위치고요. 이제 여기 0이 탑 위치죠. 그죠? 1이 라이트, 그 다음에 2가 버튼, 그 다음에 3이 레프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좌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좌표를 이걸 갖고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가 주어질 때마다 이걸 갱신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무빙되면 이 위치도 사실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빙되면 여기 XY만 바뀔 게 아니라 이 조인트 될 위치 있죠. 선과 연결될 그 위치도 같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요 좌표를 이걸 기반으로 이 좌표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업데이트 조인트 포스라고 해서 사각형이 좌표가 바뀔 때마다 이 좌표도 갱신해주는 함수를 제가 하나 업데이트 조인트 포스라고 만들어서 쓸 거예요. 내부 구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 외부에서 이제 뭐 매개 변수 같은 건 따로 안 받을 거고요.
뭐 위치 함수 위치는 어디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그냥 넣었을 뿐입니다. 비슷하게 두려고. 여기 보면 이제 mlect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m joint force를 만들죠. 0, 1, 2, 3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이런 거죠. 사각형이 있으면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이제 담고 있는 게 mlect죠. mlect가 이제 요거랑 요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m joint force 1이 어디겠습니까? m joint force 1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치. 여기 위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의 그죠 절반만큼을 x에다 더하고 y는 동일하게 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 joint force 1은 어디겠습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x는 뭡니까? 여기 시작 위치에서 cx 전체 크기만큼 더해주면 여기 x가 되겠죠. 전체 크기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cy의 절반 크기만큼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한 게 여기 1번 위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 위치는 여기 위치겠죠? 여기 위치니까 y가 이제 다 더해져야 되는 거죠. cy만큼, 이게 cy니까 cy만큼 다 더해지고 x는 다시 절반 위치만큼, 그래서 절반 위치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joint force 3가 어디겠습니까? 요 위치입니다. 그죠? 여기 위치. 여기 위치니까 x는 동일할 거고요. 그죠? x는 동일하고 y는 절반 위치. 그죠? y는 이 cy의 절반 위치니까 절반 위치만 이렇게 더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update joint forc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저 위치가 갱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들어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렉트 레이아웃에서 무브할 때는 안 할 거고요. 무브할 때 따로 PCR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업 될 때 여기 이제 사라지기 전에 그죠? 좌표가 객체를 치우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헤쳐질 겁니다. 그러면 사각 조인트 위치를 연결 위치를 갱신한다. 그죠? 사각형의 선이 연결될 위치를 이제 갱신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 업 할 때마다 이 좌표가 갱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좌표 하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함수 한번 호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해야 되죠. 객체가 생성될 때 여기가 아니네요. 객체가 생성되는 게 이제 우리가 렉트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렉트에 크리에이트, 애드 렉트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할 때 여기도 똑같이 p렉트가 새로 만들어진 렉트니까 좌표가 이제 이걸로 결정 나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내부적으로 생성자 디폴트 C,C 위치에 생성되거나 고려됐을 때 그 위치 값을 기준으로 그죠. 연결 위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애드렉트 하는 위치랑 L버튼 업 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 좌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죠. 연결될 위치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우스 컷으로 이제 다가갔을 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제 위치가 이 조인트 포스 위치에 있는지 그죠? 마우스가 그거 체크하는 루틴도 필요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는 작업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위치를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위치 찾는 거는 그 사각형 하나에서 자기가 좌표를 주었을 때 그 자신의 위치에 그 마우스 위치에 조인트 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부터 하나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도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요거 할 때 요거부터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의를 두 개를 하겠습니다. 뭘 하냐면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원이 이렇게 다가면 이제 원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 원에 폭과 높이를 반지름과 지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반지름이 9고 지름이 18입니다. 디아미터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9니까 지름이 당연히 18이겠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마우스가 다가갔을 때 이제 원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원의 반경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을
내가 마우스 커서 다가왔어요. 원이 나타나게 하려면 지금 이 원 안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원에 반지름을 구로 하겠다는 겁니다. 반지름이 9니까 지름은 18이겠죠. 그래서 18만큼 이렇게 처리되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요거 헤더 파일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PT in joint area라고 해서 그 조인트 위치가 접합부 있죠. 접합부 영역에 포인트가 이 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특정 사각형 지금 유저 렉트 안에 마우스가 이제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접합부 있죠. 사각형이랑 연결될 그 위치 영역에 그 원이 반지름이 9인 원 안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 다 체크해 4군데, 그러니까 이 사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의 면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사각형이 이래 있고요. 결국은 영역이 4군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반지름이 9인 원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커서가 어딘가 있을 텐데 마우스 커서가 이 사각형 안에 위치했다는 건 마우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우스가 있었다고 칩시다.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각각의 중심점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점.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트 포스로 구해놓은 이 점 있죠. 얘는 원이 아닙니다. 이건 점입니다. 한 점이죠. 이 원의 중심점이 되겠죠. 원의 중심점 4개가 있는데 이 4개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 마우스 위치 있죠. 그거랑 둘이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그 함수가 이제 lx api get distance라는 함수를 씁니다. 사실 이 함수 내부에 별거 없어요. 그냥 두 점 간의 거리 구하는 거 있죠. 루트에서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을 루트 씌운 그 값이 거리 공식인 거잖아요. 그거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제 i 4번 돌면서 그죠. i번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0, 1, 2, 3번 위치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뭘 하냐면 현재 넘어온 이 좌표랑 거리 계산을 다 하는 겁니다. 거리 계산에서 이 마우스 좌표가 이 원 안에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마우스 커서랑 이 중심점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가 이 조인트 레디어스니까 이 반지름이 지금 우리가 9로 잡았잖아요. 9보다 작으면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어떤 대상이 여기랑 거리를 계산했는데 이게 반지름이 여기 R이라고 봤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이 점은 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R보다 클 테니까 원 밖에 있는 걸로 결정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었다면 이 두 원의 거리는 결국은 반지름 R보다는 작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R보다 작으면 그 위치에 마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4개를 다 했는데도 없을 수 있잖아요. 이 4점 위치에 전부 다 마우스가 없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마이너스 1 값을 반환하게 했고요. 만약에 4점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4점의 위치 중에 한 군데 있다라고 하면 그 인덱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 i 값에는 0에서 3, 4의 값이 반환되겠죠. 0, 1, 2, 3 이러니까 3, 4의 값이 반환되도록 그러니까 pt in joint area라고 제가 함수를 유저렉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없을 땐 마이너스 1, 아닐 때는 0에서 3, 4의 값이 이렇게 반환되도록 했고요. 체크는 이 반지름 갖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호출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마우스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냥 클릭하지 않고요. 그냥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다니면 이제 다니는 위치에 이렇게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우스 무브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 무브 있는 데 가서 여기 이제 클릭했을 때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엘스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요것도 좀 그 if문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지금 2개를 했는데 이거의 else는 아니잖아요. 이거의 else죠. 클릭이 안 됐을 때 else문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조건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조건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그대로죠. 요건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 아까 어떤 사각형에 선택되었는지를 여기서 이제 렉트 리스트를 다 뒤지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렉트가 선택됐는지를 모르니까 이 함수는 렉트 한 개 파악하는 거예요. 렉트 한 개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있는 개수만큼, 그죠? 렉트가 그 사각형이 있는 개수만큼 이걸 계속 호출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리스트 반복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각형 체크하는 건데 사각형마다 각점을 체크하는 또 그런 루틴이 또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사각형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기다가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다 코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연결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 목록에서 어떤 사각형의 조인트 에리어에 지금 마우스가 위치했는지를 계산하는, 예, 그런 함수를 유저렉트 쪽에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반환할 때, 결과를 이제 누구한테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사각형이 지금 여러 개 있죠. 사각형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 여기를 만약에 마우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 드로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조인트 에리어를 갖고 있는 그 사각형이 누군지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사각형이 이거니까. 왜냐면 이 세 개 중에 누구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요거 위치는 인덱스예요. 이 값은 0, 1, 2, 3이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냥 인덱스, 요거의 인덱스만 기록하게 되면 어떤 문제겠어요? 0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0인지 여기에 0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 개 중에 누군지.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금부터 접합부, 그죠? 조인트 에리어에 있는 그 어느 조인트 에리어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제 확인하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렉트에 지금 있는 조인트 에리어 몇 번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자주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구조체 처리해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체를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조인트 포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조인트 위치가, 그러니까 이 접합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세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각형의 어떤 인덱스. 이제 이거는 인덱스가 0에서 3밖에 0에서 3까지밖에 안 되죠. 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유인트 파일, 그죠? 캐릭터 타입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인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구조에서는 얘가 포인터니까 뭐 32비트 기준으로 포인트가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면 4바이트 얼라이먼트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인트 팔로 해도 어차피 4바이트 먹습니다. 공간은. 그래서 8바이트 돼버리죠. 그래서 어차피 뭐 4바이트로 할당되는데 굳이 이거 유인트 8로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인트로 해놓은 것 뿐이고요. 나중에 여기에 정보가 만약 더 추가되어서 좀 최적화가 필요할 때는 이 인트를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인트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선택된 사각형의 그러니까 마우스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조인트 커서 그 조인트 에리어에 있는 인덱스, 그죠?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자료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 JPI를 어디다가 두고 쓸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 위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갔지? 레이아웃에서 여기다 이제 하나 등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다 등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M 조인트 포스라고 볼게요. M 조인트 포스 해서 초기 값을 렉트는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었다는 뜻으로 널 줄 거고요. 그 다음 인덱스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마이너스를 줄 겁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에 있는 그 접합 부위겠죠. 접합 연결 영역 사각형과 선의 연결 영역이겠죠. 영역 정보, 연결 영역 정보. 너무 어렵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보가 결국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점선으로 된 원 있죠. 점선으로 된 이 원의 위치를 이제 기억하려고, 그죠? 롤오버처럼 이제 지나가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합 부위에다가 그림이 그려지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우리 어떤 데 있는지 일단 함수 추가하기로 했죠. 함수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피트인 어디 갔죠? 조인트 에리아는 한 개, 렉트 한 개 출제하는 거 체크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전체 다 체크하는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리스트 전체에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제 M 렉트 리스트가 넘어올 거고요. 여기 이제 마우스가 있는 위치, 여기 마우스 위치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얘가 여기서 뒤져서 어떤 사각형의 어떤 면에 지금 조인트 포스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해 주려고 지금 주소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반환값이 -1로 반환되면 접합부가 없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접합부 위치에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1 아닌 어떤 값이 반환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어떤 사각형 위에 있는 어떤 접합부에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특정 객체를 위한, 그러니까 특정 유저 렉트를 위한 게 아니죠. 이걸 리스트를 돌잖아요. 렉트 전체를 도는 거니까 얘는 누구 소속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스태틱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포인트 에이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전체 리스트에서 다 뒤지는 함수고, 요 함수는 유저 렉트 한 개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 붙은 건 그 리스트 목록 자체에서 다 쓰는 거고요. 안 붙은 건 그냥 자기 유저 렉트 한 개에 대해서만 쓰는 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 자, 보시면 이런 거죠. 끝부분부터 맨 뒤에 있는 노드, 그죠? 거꾸로 탐색 와야 되잖아요. 부터 하는데, 일단, 조인트 인덱스는 -1로 초기화했습니다.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이제 한 개씩, 그죠? 그 렉트 가져오죠. 유저 렉트를 하나씩 가져와서, 각 유저 렉트한테 이제 피트인 조인트 에리아 물어보는 거죠. 너 위에 어떤 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조인트 인덱스를 반환한 값을 이제 조인트 인덱스가 받았겠죠. 그럼 -1이든 아니든 값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1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방금 얻은 이 렉트의 4개의 면 중에 한 군데 지금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선택이 됐는데 여기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게 왜 들어가냐면 그 조인트 인덱스가 안 바뀌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거죠. 사각형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조인트 연결 있는데 마우스 커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밖을 안 나가고 이 밖을 안 벗어난 상태에서 요 안에서 만약에 마우스 조금씩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조인트 인덱스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업데이트를 이렇게 화면 갱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 안에서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이 값을 바꾸는 전제 조건, 조인트 포스를 바꾸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새로 이제 마우스 위치를 얻었는데 그게 이전에 갖고 있던 조인트 포스랑 달라졌는지, 인덱스 위치가 달라졌고, 또는 이 사각형 위치가 달라져요. 사각형이 똑같은 영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각형의 영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달라졌는지 또는 인덱스가 달라졌는지, 요거는 결국 같은 사각형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사각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서 일단 그 선택 위치가 바뀌어야지만 반영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쵸,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꾸도록 했고, 바뀌지 않았으면 이제 -1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1이 반환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바뀌지 않았으면 여기 값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나오면 -1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브리크하면 갱신이 되겠네. 그럼 여기 안에서 막 움직이면 계속 갱신이 되겠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이 아니면 연결 위치에 있는데 이게 아니면 갱신을 해주고요. 조인트에 이제 P렉트에 현재 렉트 넣어주고 P 조인트 포스의 인덱스에다가 조인트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그죠? 사각형 접합부가 있는 사각형의 주소, 접합부 위치겠죠? 접합부 위치 기억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브레이크를 걸렸을 때 이 값이 인덱스가 -1이 아니니까 이게 바뀐 걸로 반환이 됐어요. 밖에서는 체크를 못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강제로 요거 요렇게 해줄게요. 요거일 때는 else에서 이거를 -1로 반환을 해줄게요.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좀 다음 코드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함수만 들어갔습니다. 일단 함수 들어갔고요. 요 체크 조인트 포이스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써서 무브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면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넣을 거예요. 이 값을 일단 접합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if에서요. 이 값이 일단 마이너스 1인지 비교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접합부가 해제됐다는 뜻이잖아요. 요거는 앰퍼샌드 m 조인트 포스를 넘길 거고, 이건 우리가 헤더에 아까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 요 값을 이제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넘어갈 것은 m 렉트리스트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m 렉트리스트 넘어갈 거고요. 주소로.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포스가 넘어가면 되죠. 여기다가 마우스 포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상태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그 접합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다시 리드로에서 지워야 되는데 무조건 지울 게 아니라요. 어떻게 지워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if에서 이미 무효 상태,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 1 상태, 그러니까 접합부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리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인트 포스의 인덱스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닌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접합부가 있었는데, 접합부에 마우스 커서가 있었는데 이전에, 그죠? 지금 이거는 그 접합부 선택 안 되는, 접합부 선택 안 됨이잖아요. 그죠? 선택 안 된 경우에는 이전에 접합부가 선택이 아니죠. 접합부 위치에 있었음이죠. 접합부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요. 기존에, 그죠? 아죠. 없음이죠. 이거 없음. 접합부 위치에 없음이 마이너스니까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전에 접합부 위치에 있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인트 포스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뜻은 이전에는 현재 마우스가 접합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있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리셋 코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셋 코드라는 게 여기다가 난 접합부 위치에 있지 않아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렉트에다가도 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접합부 근처에 마우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리셋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리셋을 해주고요. 리셋을 했으니까 이제 화면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드로우 해서 화면을 갱신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 갱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접합부 위치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리드로 하면 리드로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리드로를 해야 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접합부 위치에 없다라는 건데, 없었을 때 리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없어요. 그럼 변경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리드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문이 없으면, 여기 없으면 이거는 계속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리드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경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else는 뭐예요? else는 접합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드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왜 이걸 고민을 했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무조건 리드로를 할 테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마우스 커서가 그 접합부 안에서 막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죠?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에는 얘가 계속 리드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를 또 기억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이거를 요거인 경우랑 else인 경우를
이 조인트 값을 다르게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값을 이게 원래 0에서 3 사이 값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를 조인트 포스를 그냥 100 이렇게 줄게요. 이거는 변경됨. 그러니까 변경됨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값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는 이 값이 유효한 값이니까 이제 이 값 쓰면 되니까 이제 이 값은 더 이상 안 쓰죠. 근데 변경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가 뭐 1번 사각형의 1번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걸 계속 갱신한다면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예,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바깥쪽에서 이걸 기억해도 돼요. 이 두 개 값을 다 기억했다가 또다시 비교를 조건물 이걸 달아도 되는데 그건 좀 낭비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접합부 위치를 그냥 100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100을 반환하도록 해서 그죠? 100을 반환하도록 하면 이게 이제 이게 100 들어가고 100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좀 그러네. 어차피 이 값이 넘어가니까 이게 조인트 인덱스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죠? 선택 안 됨이고요.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 커서 없음.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인트 인덱스가 여기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여기 값이 대입이 되니까 이 값을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럼 조인트 값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따로 변수를 하나 더 쓰는 게 명확하긴 한데 그냥 재활용할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리턴 1이 될 거고요. 리턴 1을 여기서 재활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별로 안 좋은데 리턴 2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상황을 만들어 버릴게요. 그냥 이게 조인트 인덱스는 그냥 조인트 인덱스로 그냥 쓸 거고요. 쓸 거고 그럼 이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네요. 이거 어차피 그냥 받는 값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 접합 위치 마우스 커서가 그죠? 접합부 위치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실패했으면 이게 인덱스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012 반환할게요. 0은 실패 없음. 그러니까 얘는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 커서 없음 이렇게 그냥 처리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마우스 커서 없는 거고요. 1이면 그 2로 하고 1로 할게요. 1은 뭐냐면 접합부 위치에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있고 있음이죠. 있고 변경 있음. 그죠? 새 위치죠. 이거는 새 위치 개념이고요. 얘는 똑같이 2번도 접합부에 있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음. 어떤 위치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은 접합부 위치에 없다라는 거고요. 1은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데 이건 새 위치인 거죠. 이건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갱신이 필요한 거고요. 얘는 갱신이 필요 없음인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여기구나. 여기에서 이제 1이 아니라 그냥 요거는 0인 경우를 따지면 되겠죠. 0인 경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걸 변수를 하나 뺄게요. 안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니까. 스테이트로 받을게요. 이 값을 이게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고요. 이 스테이트 값이 0이면 그죠? 0이면 접합부 위치에 없다는 거니까 요 인덱스 체크해서 리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lse if에서 0이 아니다. 0이 아닌데 갱신해야 될 조건은 뭡니까? 0이 아닐 때 갱신해야 될 조건은 스테이트가 1인 경우
2인 경우는 갱신할 필요가 없죠. 2는 이미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요 경우에만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합부 새로운 접합부 위치에 마우스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2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만 리셋하고 리드로 하면 되고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1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새로운 접합부에 위치한 거니까 이때 갱신하도록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왔다 갔다 로직을 바꾸느라 조금 왔다 갔다 했네요. 일단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우스가 무브 될 때마다 이 조인트 포스라는 이 변수에 인덱스와 mprect 값이 이제 쌓일 겁니다. 그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드로우만 해주면 되잖아요. 어디서 드로우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드로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드로우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코드가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조건문을 하나 넣어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리는 코드를 여기서 안 넣을게요. 왜냐면 그 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죠? 디아미터 또는 레디어스를 값이 지금 렉트 쪽에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그리는 것도 렉트에 가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원 그리는 것도 렉트 쪽에서 하는 게 맞겠죠? 렉트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인트 영역 있죠? 접합부 영역을 그려주는 함수를 따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로우를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 이제 드로우 조인트 에리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접합부 위치를 그려주는 그러니까 이건 사각형 한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각형의 A 인덱스 위치에 접합부 위치를 표시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도트로 표시할 거고요. 3.5 두께로 할 거고 색상은 약간 그 녹색 계열로 녹색이 아니라 약간 녹색인데 하늘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로우 그러니까 엘립스는 테두리만 있는 타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필요하니까 요것도 드로우 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사각형의 선연결 지점을 이제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드는 거고요. GDIP를 넘겨서 A 인덱스 위치에다가 이 특정 사각형 하나에 대해서 한 겁니다. 하나에 대해서 A 인덱스 위치에다가 이 빨간색, 녹색 계열이죠. 약간 연두색이라고 보이는 연두색 그 계열의 색상으로 이렇게 연두색은 아니죠. 하늘색에 가까운 녹색이죠. 그 색깔로 표시를 3.5 두께로 이제 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드로우 엘립스니까. 근데 이 표시할 때 보면 이런 겁니다. 사각형이 있고 만약에 0번 위치에다 출력하면 여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점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 조인트 포스라는 게 A 인덱스 위치가 이게 0번이었다면 이 위치겠죠. 점이니까 이 점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으로 표시할 게 아니라 원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그죠 사각형 위치를 만들고 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을 구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조인트 레디어스니까 x 위치에서 그죠? x 위치에서 이 점의 x 위치에서 반지름만큼 빼주고요. 그죠? 높이도 반지름만큼 이렇게 빼주면 그죠? 둘 다 반지름만큼 빼줘야 돼요. x, y에서 반지름만큼씩 빼면 결국 이 좌표가 요 좌표 구하는 겁니다. 요 좌표 그죠? 요 좌표. 요 좌표 그리고 요 폭과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폭과 높이는 디아미터가 요 조인트 레디어스의 2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폭과 높이는 이제 이 레디어스의 2배로 값이 이미 상수 여기 9고 이게 18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8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하면 이제 여기 타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선이라는 개념을 이제 쓰게 되죠. 점선 대시 스타일 도트. 그러면 이제 어디도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사각형 그릴 때 여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점선이냐 실선이냐 명시를 하자고 색깔만 바꾸는 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디아미터가 도트가 한번 걸리게 되면 얘에 따라서 속성이 얘도 바뀌거든요. 선 색상은 그대로 이 색상대로 나오겠지만 두께나 스타일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리던 그림에서도 요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는 솔리드 대시 그 스타일 솔리드를 쓰겠다. 그리고 1번 1굵기의 선을 직선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요걸 이제 코드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다 실선에다가 두께가 1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 선 굵기나 종류의 선 스타일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조인트 에리어 표시하기 위해서 선 스타일과 그죠 굵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색상만 갖고 반영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제 선을 선 스타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드로우 에리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스타일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이제 어떤 작업만 해주면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조인트 인덱스가 그죠? 조인트 포스의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있다 접합부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면 접합부가 없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사실 이 조건문을 이 함수 안에 넣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효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택 프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그냥 간결한 코드를 정말 극간결한 코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문을 이 함수 안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호출될 테니까 깔끔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무조건 콜이 하면 됩니다. 콜이 된 상태에서 안에서 취소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택 프라임은 그 사이에 도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점프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싫어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진입하지 않게끔 밖에서 먼저 유효성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로 조인트 에어리어가 방금 만든 그죠? 점선으로 원 그리는 그 함수가 이제 바로 호출되도록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볼까요? 자, 잠깐 뭐 에러 났습니다. 요것도 맞아요. 못하시는 분들 많던데 지금 여기 보면 인텔리전트 에러 처리 지금 안 해줬죠. 안 해줬는데 지금 에러가 막 나옵니다. 여기 이게 구문 에러가 나요. 이 왜 구문 에러가 나냐면 이 코드로 봤을 때 유저렉트라는 클래스는 지금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먼저 만나죠. 유저렉트를.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유저렉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우리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밑에 유저렉트라는 게 있어라고 이렇게 미리 디파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함수 원형 쓸 때랑 똑같은 거 클래스 원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밑에 클래스 유저라는 거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에러 같은 게 싹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추가하면 이제 사각형 추가가 되겠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이 위치에 이런 점선으로 된 원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코드를 보시면 결국 이제 유저렉트 쪽이 훨씬 더 많이 바뀌죠. 왜냐면 조인트 포스 자체가 결국은 유저렉트 거잖아요. 유저렉트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저렉트가. 그래서 유저렉트 안에 있는 조인트 포스를 저는 이제 캐시하는 방식으로 미리 갖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계산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좌표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하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대화 상자 쪽은 안 바뀌었죠. 아예 코드가 안 바뀌었고 우리 렉트 레이아웃 쪽도 거의 안 바뀌었죠. 요거 하나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업에서 요거 하나 들어갔고요. 포스 바뀌는 거. 무브는 여기 이제 여기 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답니다. 애드 할 때 바뀌었구나. 애드 할 때 여기 이거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상관없네요. 무브 할 때, 업 할 때, 요거 바뀌었고. 그럼 거의 안 바뀌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작업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클래스를 분리시켜 놓으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으면 이제 뭐 렉터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 유저 렉터 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잘 됐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또 나중에 녹화 끝났는데 그때 발견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도 나와야 되는 거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렇게. 요거는 나중에 좀 선택을 결정하는 때가 또 다시 올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둡시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선이 쭉 그려지게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에 이제 어떤 면에 접합부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표시해주는 요 기능이 제가 스텝 2에서 한번 구현해 보시라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이제 1-1을 안 보고 보시면 안 됩니다. 1-1 꼭 보시고 이 내용 보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충분히 이제 3부터는 확 어려워지거든요. 내용이 3부터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텝 2까지는 좀 쉬운 내용이니까 1이나 1-1에 비해서 스텝 2가 제일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접합 위치만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여기 충분히 이제 실습하시고 이제 3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3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답안 올려드리는 거 공부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